자, 누군가가 좀 우리 신뢰를 좀 변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영태 교수님. 예. 신뢰는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 때 굉장히 그 성충동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춘기 때는 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선택 본능에 시달릴 텐데 그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출하냐면 자신의 여동생이 4살 차이인데 바로 반려와 동갑입니다. 네. 그 여동생이 모델을 서줍니다. 그 여러 소녀들 그 당시 사춘기 때 예민한 그 사춘기 때 여동생이 모델도 서주고 누드 모델도 서주고 그 이후부터 네? 다양한 소녀들이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당시 외설적이라기보다는 신뢰가 생각하는 그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그 격정적인 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가장 그 탐닉에 쏟은 대상인 소녀들이 끝없이 재현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이 발리가 대행해줬고 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소녀들도 다양하게 이제 모델을 서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항상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에 충실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어떤 한 예술 작품이라고 늘 네.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뢰 입장이 조금 네. 이해가 가는 게 저도 결혼 정년기에 있고 네. 뭐 큰일 났네요. 그 사귀고 싶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다른 네.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아, 이해 씨 진짜로요? 그럼 지금까지 사귀었던 여자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여자는 누구야 그러면? 아니요. 그 여자가 끝인 거야? 아니 저는 없는데요. 그 여자는 누구냐고? 그게 결혼식이라고? 위험한 발언을 지금 계세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에디트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방 둘 다 죽잖아요. 네. 그 죽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말리노이치와 헤어진 게 1915년이고요. 에디트와 결혼을 하거든요. 에디트와 결혼하면서 죽기 전까지 18년까지가 애공 신뢰의 가장 그 안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명성도 얻고 또 작품 주문도 많아졌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고 그래서 본격적인 작업실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은 이제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곧 아이가 출산하기 직전이었을 때 스페인 독감으로 죽거든요. 네. 굉장히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에디트라는 여자는 이전에 발리노이체거는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그 작품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뮤즈 역할을 하진 않았었고요. 네. 가정적인 안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1915년 이전에 그려졌던 그림이 사실은 에건 실레의 최고작으로 보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함과 어떤 허망함이 이 사람의 그 최후 그 죽음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독감으로 아내와 아이와 본인이 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지 스페인 독감이 정말 얼마나 치명적이었던 건가요? 역사에 기록된 네. 것 중에 흑사병 이래로 네. 이 최대의 사람이 죽은 엄청난 병이었죠. 1918년에 미국 동북부에서 시작이 돼서 서아프리카로 와서 유럽으로 퍼졌는데 그 당시 1918년 당시 세계 인구가 20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 전 세계 인구 6억 3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됐다고 하니까 엄청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신종플루 같은 네. 그런 병이었는데요. 사망자만 해도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무서운 병이었죠. 저 그림을 보시면요. 여자 머리를 감싸고 있는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기 자화상을 보시면 저기도 이렇게 돼 아,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손가락이 예. 아팠나요? 왜 저렇게 어떤 그랬을까요? 의미죠, 진짜?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것에서 얼굴의 표정만큼이나 언어적인 건 손가락입니다. 손에게 지시하죠. 네. 손에게 벌리고 있다고 하는 건 이 성적인 그래요?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V자로 벌리고 있다는 건 여성의 자궁이라든가 은밀한 부위들을 이렇게 겨냥하는 것이죠. 우리가 욕할 때도 다 손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네. 선이 보통의 화가들 경우에 선이 그냥 그러니까 일자로 이렇게 그립니다. 일자로. 근데 실내의 선은 다 이렇게 가다가 두껍게 가다가 얇게 가다가 두껍게 가다가 이런 식이에요. 예? 나중에 그 풍경화 같은 거 보면 선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주 묘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동양의 그 화법 같은 것들이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가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우선은 그런 선은 단지 사물의 외양을 이렇게 기록하거나 재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느낀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의 떨림, 울림 같은 것들을 선으로 이게 이동시켜서 따라가는 것이죠. 네. 애공 실내 그림을 보면 그 선 자체가 어떤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속의 인물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격정을 갖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매개로 작동하는 그런 선입니다. 그러니까 회화사를 보면 그 전에 선이라는 거는 대상을 명확히 그려주는 그 선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르네상스 시대 땐 그랬고 바로크로 넘어오면서 대상을 그 뭐랄까 채도나 명도로 구분해가면서 대상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실내 그림에서 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상을 명확히 해주는 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느낌과 감정이 들어가 있는 선이 되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당시 느낌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것뿐만 아니고 이 시울레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보통 화가들이 그 가지고 있는 원근법 이런 걸 총체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장단지, 이 소녀의 장단지 봐. 어떻게 화가가 소녀의 장단지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냐고. 네. 아유, 우리 와이프도 결혼할 때 저만 했어요. 화면 가득한 선들은 죽음과 소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실레는 여러 작품에서 오로지 선을 이용해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 거칠고 뚝뚝 끊긴 선이 인물의 불안한 심리와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Das ist zum einen die Kontur, also was Expressionismus auszeichnet, was Schiele besonders auszeichnet, ist, dass die Kontur den Ausdruck trägt. Sie trägt die Aussage. Und dann ist es aber eben das Vibrierende sozusagen all dieser einzelnen kleinen Formen, die mageren Hände, die Dichte dessen, wie das gezeigt wird, das macht ihn aus. 죽음과 소녀는 실내 특유의 원근법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실내는 일부러 모델이 왜곡돼 보이는 각도를 고안해냈다. 정상 각도에서 봤을 때와 큰 차이의 신체 비율. 죽음과 소녀의 인물들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비율로 그려졌다. Provozieren, also es geht auch immer wieder um Provokation in diesen Darstellungen und es geht natürlich, und das ist charakteristisch für den Expressionismus, um den inneren Ausdruck, um den Ausdruck der inneren Befindlichkeit, seines inneren Gefühls, und das hat er auch. 실내의 화풍은 죽음과 소녀를 기점으로 바뀐다. 이전 작품들이 어둡고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불안한 심리를 드러냈다면 죽음과 소녀 이후의 작품은 밝고 안정적이며 온화한 느낌을 준다. Das Werk Tod und Mädchen ist Ende des Jahres 1915 entstanden und reiht sich schon in diesen Wendepunkt ein, wo Schiele nicht mehr so stark diese expressive Linie verwendet. Seine Figuren werden plastischer, werden malerischer, werden weicher. 28. 짧고 강렬한 삶을 살았던 실내. 죽음과 소녀는 그의 삶과 예술의 대표작이다. 우리가 에곤 실레를 말하면서 그 표현주의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표현주의라는 말이 좀 사실 어려워요. 어떤 건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글쎄요. 그림을 그릴 때 주어진 대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의욕적으로 분출시키는 그림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저렇게 얘기해도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분출이다. 제가 쉽게 할게. 제가 한번 해봐. 어려운 거를 해봐요. 쉽게 설명하는 예, 예. 몇 명 안 되는 대한민국 교수예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인상주의라는 건 뭐냐면 인프레시온.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에 띈 거. 받아들이는 눈에 띈 거. 거. 내가 받아들이는 것 중에 인상적인 것만 뽑아서 그린다는 얘기예요. 표현주의라는